네, IPO 시장 같은 경우는 연초에 조금 관심이 덜하다가 최근 들어서 좀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머니사이트 오늘은 올해 IPO 시장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종경 한국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2025년 3월 지금까지 25개 기업이 상장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 이제 신규 상장 기업이 무려 90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라면서 이제 풍년이라고 부를 정도다라고 전에 나왔을 때 말씀해 주셨었는데 지금 풍년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까? 네, 맞습니다. 신규 상장 추세 최근에 매우 좋고요. 네. 제가 연초에 전망치로 말씀드렸던 90개의 풍년이 될 거다라는 그 방향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신규 상장을 위한 기관 수요 예측 일정 현황을 살펴보면요. 네.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 막대 그래프가 과거 5년째 평균입니다. 예, 그리고 빨간색 점이 올해 2025년의 데이터인데 보시는 것처럼 과거 5년 평균 위에서 계속 찍혀 있잖아요. 네. 예, 굉장히 추세가 좋다는 얘기죠. 예, 이 추세대로 간다면은 뭐 올해 풍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참고로 역사적 전고점이 2021년에 89개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고점을 넘어서는 풍년이 되지 않을까. 예, 현재 상황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장 기업 수는 과거 5년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풍년으로 가고 있다. 올해 신규 상장 추세가 어쨌든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코스피 시장을 보면은 LG CNS가 아직도 좀 공모가 대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 성적으로 보이는데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현재 그 상장 이후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상장 이후의 주가 흐름을 종합해 보게 되면은 오히려 건전하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그 점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보시면은 공모가 대비 현재까지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입니다. 보시면은 물론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요. 공모가 언저리에 있는 기업들도 꽤 있고요. 공모가에서 뭐 한 100%니까 2배 가까이 오른 기업도 있는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주가가 오르는 기업도 있고 뭐 마이너스 나는 기업도 있고 오히려 굉장히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상승률 1위를 기록 중인 기업은 한택이고요. 예, 플러스 180% 전후를 기록 중이니 거의 2배 이상, 3배 가까이 그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는데 한택을 제외하고 2위권부터는 100%대 전후에 다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 급락보다 더욱 우려되는 사항이 단기 급등에 대한 과열 현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올해는 그 전년 대비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이고요. 요 그림에서 한 가지 더 보고 넘어가실 부분이 그 언급하셨던 여기선 이제 그림이 좀 작게 나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예. 그 언급하셨던 LG CNS가 마이너스에 있고요. 올해 지금까지 코스피가 3개 상장을 했는데요. 예, 그다음에 CK 솔루션이 거의 공모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 있고요. 서울보증보험이 플러스 30%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좋게 마이너스 하나, 보합 하나, 플러스 하나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공모가 대비 전반적으로 주가 수익률은 지금 괜찮은 상황이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제 공모주에게는 그래도 좀 우호적인 시장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시장 분위기가 올해 좀 달라진 배경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올해 시장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그 공모가 대비 공모 확정가의 안정화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림을 또 들고 나왔는데요. 사실 이 그림이 너무 올해 시장을 나타내는 좋은 그림이라서 지난번 방송에도 들고 나오고 오늘 또 들고 나왔어요.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는 저 그래프가 2024년 작년 공모 희망가 대비 공모 확정가의 수준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그 회색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그 공모 희망가 밴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 내에서 이제 공모 확정가가 일반적으로는 확정되게 되는데 요 작년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밴드 이내가 아니라 밴드 위로 다 넘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 비쌌다는 얘기죠, 확정가가. 예, 그래서 작년에는 뭐 확연한 과열 시장이었다고 보는데 바로 이어서 올해 그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발표된 공모 확정가가 거의 30개 가까이 되는데 작년하고 분위기가 확 다르죠. 예, 그래서 가격이 높아봐야 공모가 밴드의 상단 끝에 걸려 있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을 하는데 상단의 끝에 걸리거나 하단의 밑에 걸리는 거는 정상적인 가격입니다. 예, 밴드가 범위에 있는 거잖아요. 아주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따금 뭐 하단을 미만하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상단을 초과해서 확정가가 잡히는 기업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 굉장히 좀 좋은 주가 흐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이렇게 그 공모 확정가가 안정적으로 상장을 한다. 이제 그렇게 되면 주가 수익률, 상장 이후의 수익률도 예,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가 있는데 다음 준비한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네. 여기는 제가 이제 올해 신규 상장한 기업들의 첫날 일봉만 모아놓은 그래프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올해에도 첫날 플러스 300%를 기록한 기업이 나타나긴 했어요, 중간에. 네. 근데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플러스 100% 전후로 예, 좀 그렇게 형성이 되는, 심지어 첫날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기업도 보일 정도로 예, 올해 굉장히 뭐랄까 전반적으로 그 시장 분위기가 안정화돼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하나 또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 신규 상장주에 한해서는 상장일 첫날 가격 제한 폭이 플러스 300%까지 열려 있잖아요. 네. 금융당국에서 이 제도를 2023년 하반기에 도입한 이유 자체가 가격의 폭등을 부추기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예, 신규 상장일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라. 가격 안정성의 확대를 위해서 가격 제한폭을 확대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우리 시장이 좀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공모 확정가가 좀 높은 수준이었고 올해는 밴드 상단에 걸쳐 있긴 하지만 가격 거품이 좀 덜했다. 공모가 가격 거품이 덜했다라고 봐야겠고요. 그래도 이제 첫날 이제 급등한 종목들도 있는데 올해 이제 그래도 아무래도 공모가를 투자하는 입장에서 뭐 상장 첫날 수익률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고 올해는 이렇게 첫날 수익에 대해서 좀 기대를 좀 내려놔야 할까요? 아,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공모가에 사서 첫날 수익만 내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첫날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혼자만 그렇게 수익률을 다 3배, 4배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선진금융시장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식 투자자분들, 이제 특히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단기 급등만을 노리고 시장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전통적으로 IPO 시장 자체가 그 IPO 시장의 최고 장점이 이 단기적인 급등보다는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게 이제 과거 IPO 시장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이었는데 약간 이런 과거의 모습으로 좀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신규 상장 급등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 올해 유일하게 상장일 날 플러스 300% 공모가의 4배를 기록한 기업이 위너스라는 기업입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고요. 예, 제가 작년 가을에 저희 집 인테리어를 했는데 아, 네. 위너스가 이 배성기구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당시에 위너스가 그 청약 단계에 죄송합니다. 저기 그 심사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 그를 기념해서 위너스 제품을 집에다 넣었습니다. 아, 네네. 예, 제품도 굉장히 좋고요. 자, 이게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첫날 4배까지 오를 정도로 좋냐? 그건 아니에요. 현재 공모가의 108%를 기록하고 있으니 공모가의 2배 정도의 주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공모가의 2배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대단하죠. 그런데 4배 사신 분들은 반토막된 겁니다. 네. 그래서 주가 변동성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첫날 많이 오르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주가를 상장 이후에 형성하는 거를 더 추천드리는 상황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해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포스트 IPO 투자 전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던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예, 그 포스트 IPO 투자는 이제 공모 가격의 공모주를 청약을 받는 이후에 신규 상장일 이후에 새로 주식을 사들이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구사하는 전략이고요. 포스트 IPO 투자의 기본 개념에는 모든 기업들의 주식은 상장하는 시점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까다로운 심사를 다 밟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시점에 회사의 상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주가만 안정적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주가가 된다면 다시 살 수 있는 전략이다라는 게 포스트 IPO 전략입니다. 네, 포스트 IPO 투자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관심 가져볼 만한 주식은 어떤 종목들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주식을 제가 뭐 여기서 매수 추천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포스트 IPO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지금 상황이 삼양, NC캠이나 IST, LK캠, MD바이스 등이 올해 신규 상장 후 주가 흐름이 다시 좀 이렇게 원활한 수준으로 좀 진입한 상황입니다. 네. 포스트 IPO 투자의 기본 원칙은 급등주와 급락주는 쫓아가지 않는 겁니다. 급등주와 급락주를 쫓아가지 않는 것이다. 올해 이제 작년 대비해서 공모주 시장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보이는 만큼 공모 예정 기업에도 좀 관심이 가는데
지금 뭐 기관 수요 예측 또 투자자 청약이 있는 신규 상장 중 어떤 좀 종목들이 있는지도 소개해 주실까요? 일단 4월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코스피를 기준으로 올해 네 번째인 DN솔루션즈, 대한민국 대표적인 공작기계와 자동화 솔루션 만드는 회사이고요. 네. 롯데글로벌로직스가 다섯 번째 코스피 기업으로 공모 절차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코스닥도 굉장히 많고요. 네. 나우로보틱스, 이뮤논시아, 로킷헬스케어, 원일 T&I, 세크 인투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바이오 비주까지 굉장히 많네요. 제가 읽어도. 예. 지금 뭐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 많이 있다고 소개해 주셨는데 바이오 시장 분위기가 아무래도 좋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 헬스케어 기업들의 신규 상장이 많이 줄었고 또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와는 별개로 또 우리 시장의 특례 상장 기업 비중은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따라서 확대된 특례 상장을 통해서 밀려있는 헬스케어 기업들의 IPO가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례 기업을 통해서 상장하려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저희가 이제 4월이 될 텐데 4월 IPO 시장 관련해서 이제 유의할 점들은 어떤 점을 좀 조언해 주고 계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4월 IPO 시장에 대해서 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좀 시청자분들께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네. 사실 능력 있는 투자자라면 한 수가 아니라 두 수, 세 수 앞을 내다보게 되죠. IPO 시장에서 그 시점이 바로 4월입니다. 4월은 1년 중에 신규 상장을 위한 청구서 접수가 폭증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하고 싶다고 신청하는 기업이 폭증을 하게 되죠. 예, 때마침 좋은 그래프가 네. 바로 떴네요. 보시면은 회색 막대 그래프가 과거 5년치의 그 월간 청구서를 접수하는 기업의 추이인데요. 한눈에 보셔도 4월이 확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4월에 우리 상장하고 싶어요라고 신청하는 기업이 폭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3월 말까지 감사 보고서가 다 제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4월에 청구서를 접수한 기업들의 상장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2025년 남은 IPO 시장의 판도가 4월에 다 결정이 납니다. 예, 다시 말해서 4월에 어떤 기업이 청구서를 접수하느냐가 바로 올해 IPO 시장의 그 풍년이냐 아니냐를 그 가늠하게 될 중요한 그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 보고서 제출이 끝나고 4월 신규 상장을 위한 청구서가 폭증하는 시기다. 어떤 기업들이 청구서를 접수하는지도 눈여겨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최종경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